2010년 5월 어느 스레드에서 시작된 도전은 단순한 장난처럼 보였지만 그 실체는 곧 밝혀졌다. 군복을 입고 무서운 장소로 돌격하자는 제안에 스레드 주민들은 반신반의 아니어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장소가 공개되자마자 그들은 깊은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곳은 아무도 단이 들어가려 하지 않는 금기의 장소, 무언가 알 수 없는 기운이 단도는 곳이었다. 스레드 주민들은 긴장 속에서 이야기를 주시했다. 초기 반응은 대부분 냉소적이었다. 군복을 입고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에 대해 사람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군복이 없거나 그냥 장난 같은데 왜 해야 하냐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이는 다르게 행동했다. 그는 혼자서라도 이 도전에 참여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였다. 군복이 없으면 등산복이라도 입고 가겠다고 선언한 그는 그야말로 도전 정신의 화신이었다. 누군가 화잔토 터널이라는 장소를 추천하자 그의 눈빛은 더욱 빛났다. 그 터널은 과거 많은 이들이 흉단불명되거나 기이한 사건이 일어난 장소로 알려져 있었다. 특히 밤이 되면 이상한 소리와 함께 어두운 그림자가 나타난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 터널은 이미 도시 전설로 자리 잡았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절대 접근하지 말아야 할 곳으로 유명했다. 그러나 일은 이런 정보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철저하게 준비했다. 수면 군복과 군모를 착용하고 출발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스레드 주민들은 그의 행동을 보고 걱정과 비난을 섞어가며 조언을 했지만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왜 굳이 군복을 입고 가야 한다? 는 질문에 그는 군복이라는 덜 무서울 것 같는 엉뚱한 대답을 내놓았다. 드디어 출발하는 날, 그는 홀로 산길을 올라갔다. 무거운 충목 속에서 시작된 여정은 점점 긴장감을 더해갔다. 어둠이 깔린 산 속에서 그는 이상한 소리와 함께 불길한 기운을 느꼈다. 마치 누군가 그의 길을 쫓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터널로 향하는 길은 점점 더 선난해졌고 그의 호흡은 거칠어졌다. 터널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한적한 산속에 자리 잡은 이 터널은 실제로 보기만 해도 섬뜩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터널 안으로 발을 들였다. 내부는 어둡고 서늘했다. 바람 소리마저 기묘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손전등을 꺼내 길을 뒤추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터널 안에서 그는 예상치 못한 장면을 목격했다. 벽면에는 누군가가 남긴 듯한 이상한 기호들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멀리서 이상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을 포착했다. 그 그림자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어딘가 이상했다. 그는 그림자를 추적하기로 결심했다. 추적하는 동안 그는 스레드 주민들에게 상황을 알렸다. 주민들은 그의 무모한 도전에 전화하며 더욱 관심을 기울였다. 그거 정말 사람이야? 라는 질문이 날아들었지만 그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림자는 계속해서 그를 일인하듯 사라졌다가 나타났다. 그는 점점 더 깊은 터널 안으로 들어갔다. 이때 갑작스러운 한기의 기운이 그의 몸을 휘감았다. 마치 무언가 보이지 않는 진이 그를 끌어당기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 순간 그는 뒤에서 들려오는 낮은 속삭임 소리에 깜짝 놀랐다. 도라다다. 그 소리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그의 귀에 뚜렷하게 들려왔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허기심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가운데 그는 계속해서 전진했다. 그러다 마침내 터널 끝에 다다랐을 때 그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터널 끝에는 오래된 제단이 있었고 그 위에는 이상한 물체들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인간의 형체를 닮은 허수아비 같은 인형이었지만 그 눈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곳이 단순한 전설이 아닌 실제로 무언가 존재하는 장소임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인형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경악하며 뒤로 물러섰지만 이미 그의 발은 땅에 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다. 스레드 주민들에게 그의 상황을 알리던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다. 여기 뭔가 있어. 무언가가 날 지켜보고 있어. 그는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다. 그 순간 터널 안에 극렬한 빛이 번쩍이며 모든 것이 사라졌다. 그는 눈을 감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살아 돌아왔다. 터널에서 빠져나와 정신을 차린 그는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그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날의 경험은 평생 그를 따라다녔다. 그리고 그날 이후 스레드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의 이야기가 전설로 남았다. 이른 나뭇가지와 덩굴 사이를 지나며 무의식적으로 손에 쥔 나무토막을 더욱 단단히 쥐었다. 그가 숨을 고르면서도 그림자가 여전히 그의 뒤를 쫓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림자는 그가 숨고 있는 동안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른 그림자를 추적하는 것보다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했다. 산속 깊은 곳에서 그는 마치 자신만 고립된 것처럼 느껴졌다. 혹시 이 숲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발걸음을 의심했다. 그가 추적하던 그림자는 점점 멀어져 갔고 그는 그가 잘못된 길을 선택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이른 이대로 계속해서 길을 따라가면 더 이상 돌아올 수 없을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그는 무리하게 숙속을 떠도는 것보다는 조금 더 침착하게 자신을 다시 추적해보자고 결심했다. 그는 커뮤니티에 다시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혹시 이 지역에 익숙한 사람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 산에서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림자도 계속 쫓고 있어요. 너무 무섭고 혼자서는 너무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가 올린 글은 다시 많은 사용자들의 반응을 이끌어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상황이 안 좋으면 다시 빠져나가세요. 혹시 글 그림자나 악명일지도 몰라요. 산에선 이상한 일이 자주 일어나요. 힘내세요. 그림자를 피하고 돌아날 방법을 찾아. 우리가 다 지켜보고 있어요. 이러한 응원의 메시지는 일에게 잠깐의 위안을 주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숙소 깊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마음속에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이 그림자는 그냥 그림자가 아니다. 무엇인가 더 깊은 무언가가 있다. 이른 그 그림자나 단순히 남자의 모습일 뿐 아니라 그 숲에 얽힌 미스터리의 일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에게는 점점 더 많은 의문이 생겼다. 왜 그림자는 그를 쫓고 있는 것일까? 그것이 단순히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숲에 얽힌 오래된 저주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이른 머릿속에서 그 모든 질문들을 풀어야 했다. 그가 그림자를 쫓는 이유는 단순히 궁금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자신이 그것을 풀어야만 할 것 같다는 강한 직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혹시 그 그림자가 내게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걸까? 일은 점차적으로 그림자를 쫓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그는 그림자와의 대면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 대면을 통해서야만 자신이 무엇을 마주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그가 그림자와 맞닥뜨리기 위한 준비를 하는 동안 또 다른 불길한 일이 벌어졌다. 일은 어느 순간 자신이 있는 자리가 사실은 몬울 근처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온물은 오래된 전설과 관련이 있었다. 이 온울이란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는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떠올렸다. 그 온울 근처에서 많은 이들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났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목소리가 들리거나 갑자기 물속으로 끌려 들어간다는 미스터리를 경험했다고 전해진다. 오놀이란 그림자나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은 그 생각에 사로잡혔다. 오놀 근처로 달아나자 그곳에서 갑자기 바람이 더 세게 불기 시작했다. 나무가 흔들리고 나뭇잎들이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이상하게 변해가는 것을 느꼈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의 형체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다르게 느껴졌다. 그림자는 점점 더 형체를 드러내며 마치 그가 가까이 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림자는 점점 더 분명해졌다. 그것은 마치 사람의 형상을 가진 거대한 존재였다. 이는 그 그림자가 인간이 아니라 무엇인가 초자연적인 존재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것은 그가 숲속에서 마주했던 그 어떤 것보다 더 강력하고 위험한 존재였다. 이른 그 순간 그림자나 더 이상 단순히 추적자나 숙명치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느꼈다. 그것은 숲의 저주, 그리고 그리의 운명과 맞닿아 있는 존재였다. 그는 자신이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그림자와 맞이해야만 한다는 사명감을 느끼기도 했다. 이것이 내가 풀어야 할 마지막 퍼즐이 아닐까? 이른 조심스럽게 그 그림자를 따라갔다. 그 그림자는 그에게 점점 더 가까워지며 그와의 거리를 좁혀갔다. 순간 그는 그림자 속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분명히 인간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그가 알고 있는 누구의 것도 아니었다. 이른 다리가 풀릴 상태로 다시 한번 숲속을 헤매며 도망쳤다. 그의 발걸음은 점점 무겁게 느껴졌고 몸은 고통스러웠다. 한때는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의지도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을 추적하는 남자를 피할 수 있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그 남자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를 쫓고 있었다. 마치 그 남자는 숲의 일부처럼 나무와 그림자 속에서 나타나며 그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었다. 이젠 정말 끝인다. 이은 무기력하게 수레에 다시 그를 올렸다. 그의 손끝은 떨리고 눈앞이 흐릿해졌다. 공포가 그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한 순간이었다. 제발. 제발 좀 도와줘. 하지만 여전히 수레에는 아무런 답도 없었다. 몇몇 수레 주민들은 그를 무시하며 기웃고 있었고 일부는 그가 진짜로 위험할 상황에 처한 것인지 의심하고 있었다. 이른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해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아이폰으로 사진을 찍어 올릴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그는 절망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질 시간을 쥐어짜고 있었다. 이건 진짜 아니야. 도대체 왜 아무도 믿어지지 않는 거지? 그는 숲속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고 순간적으로 고통이 밀려왔다. 그는 땅에 엎어져 몸을 움켜잡았다. 그의 손톱은 흙에 타묻히며 얼음처럼 차가운 공기가 그의 치부를 스쳤다. 요분다. 제발. 제발. 그가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다. 몇 분 후, 이른 일어날 숨도 없었고 그의 눈에는 어두운 그림자만이 아른거렸다. 그는 다시 한번 아이폰을 꺼내들었다. 그러나 화면은 이미 흐릿하게 변해버렸고 배터리는 5%밖에 남지 않았다. 그는 손끝으로 화면을 눌러보았지만 아무리 해도 사진을 찍을 수 없었다. 그 순간 무언가 강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른 뒤를 기울였고 그의 심장이 요동쳤다. 여기 있다. 그 남자의 목소리가 가까워졌다. 그 남자는 그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이른 무릎을 끌어안고 숨을 죽였다. 여기. 어디에서든지. 도망칠 수 없다. 그 남자의 말소리가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일은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불빛이 번쩍였다. 바로 아이폰의 클래시였다. 이은 그 불빛이 자신에게 닿을 때 순간적으로 눈을 감았다. 클래시를 켜고 찍을 사진이 바로 그 남자의 모습을 잡을 수 있을까? 그러나 그 남자는 이미 그에게 너무 가까워졌고 이은 전혀 반응할 수 없었다. 그의 숨장은 이제 손끝으로 느껴질 정도로 뛰고 있었다.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클래시. 그는 중얼거리며 자신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얼떨떨한 상태였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숨을 참으며 더 이상 몸질일 수 없는 몸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남자나 그를 한 발자국씩 달아나며 자신의 발소리를 들려주고 있었다. 그 남자는 그리 앞에 서서 이제 끝이다. 나고 중얼거렸다. 이른 그 순간이 그의 마지막 순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몸은 이미 굳어져 버렸고 손끝에서까지 떨림이 느껴졌다. 그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숨을 죽이며 죽음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제발, 누군가. 이른 다시 한번 마지막 힘을 다해 수레에 글을 올렸다. 그의 눈은 이미 흐릿하게 변해갔고 배터리는 2%밖에 남지 않았다. 그는 손끝으로 수면을 터치하며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그저 눈을 감고 말았다. 그 남자는 그를 완전히 지배한 상태였다. 끝내자.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그 순간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는 더 이상 알 수 없었다. 그는 리실이 흐려지고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렇게 이른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라 더 이상 글을 올리지 않자 수레의 분위기는 점차 어두워졌다.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비웃었고 몇몇은 그가 진짜로 위험에 처한 것인지 의심을 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감지했다. 시간은 지나갔고 어느새 새벽이 지나 아침이 밝았다. 그러나 여전히 이리 소식은 없었다. 그를 돕기 위한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고 수레는 점점 더 조용해졌다. 그가 보내온 마지막 메시지는 이제 의미가 없어진 것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이의 마지막 메시지를 기억했다. 제발, 누군가. 그 글은 이제 단순한 기록으로 남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 이의 힘반은 영원히 묻히게 되었다. 누군가나 그를 찾으려 했을까? 누군가나 그의 마지막 순간에 알게 될 수 있었을까? 그 누구도 답을 알 수 없었다. 어두운 밤, 손전등의 불빛이 딴판이기 시작하더니 결국 배터리가 다 뒤어버렸다. 다행히 예비용 캔라이트가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아이폰의 배터리도 끊기기 시작했다. 몇 초 만의 침묵 후 한 주민은 마침내 결심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슬슬 움직여 볼기. 그리고 그는 지금 있는 장소에서 이동을 시작했다. 그가 말한 대로 모든 것이 점점 어두워졌고 주민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이때 한 사람이 갑자기 누군가 지금 터널 부근에 있다. 라는 말을 전했다. 그 말이 퍼지자 몇몇 사람들은 곧바로 그곳으로 달려가겠다고 다짐하며 글을 남겼다. 하지만 그 순간 사람들의 마음은 어쩐지 불안정해졌다. 한 명이 글을 올린 뒤 목소리가 들렸다. 라고 말하자 주민들은 급하게 달려가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희망이 보였다는 듯이 결국 터널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을 기다리며 조금씩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러나 그 시점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한 주민은 글을 올리며 이제 정말 다 나올 수 없는 시간에 다다른 것 같다.
이곳은 그저 나는 말을 남기고 조용히 사라졌다. 그 밤 모든 주민들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전호가 지나도 아무도 그 주민을 보지 못했다.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자 그들은 점차적으로 수색들의 결성할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전의 평화로울 시간들이 기적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며 서로의 불안한 표정을 읽고 있었다. 하지만 몇몇은 그 주민이 납치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품고 있었다. 갑자기 군복을 입은 한 사람이 나타나며 수색대에 나설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내자 모두가 그를 주목했다. 그를 이끄는 수색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달의 뒤라 가져오는 정보를 잊기 시작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이 직면한 위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긴장감이 고조되었고 그들은 계속해서 답답한 기다림 속에 갇혔다. 수의 주민들은 수색대의 연락이 오지 않자 점점 불안한 기운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빛은 서로를 경계하며 이 일이 끝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품고 있었다. 오후 3시가 넘자 그들의 불안은 폭발 직전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전멸한 게 아닐까 라는 말을 내뱉으며 조금씩 움츠러들었다. 그러던 중 기적처럼 수색대에서 돌아온 한 주민이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돌아왔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시작된 글은 급히 작성된 듯 보였지만 전파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전혀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올라왔다. 글에 찍힐 사진은 그의 아이디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글씨가 너무 불분명해 주민들은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얼굴엔 혼란과 함께 짙은 불신이 어른거렸다. 하지만 들어 올린 두 번째 사진이 올라오자 분위기는 급변했다. 그 사진은 터널 옆길로 이어지는 한 구석에 있는 녹슨 폐차들이 모여져 있는 위험한 장소를 담고 있었다. 더 이상 길이 없는 막다른 곳에서 그나 본 것은 그곳에 숨어있는 오물 같은 존재였다. 저곳이 바로 드라 말하기 시작했지만 곧 그의 목소리는 또 다시 끊어졌다. 그가 찍은 사진 속에서 오물 깊숙한 곳에는 그동안 사람들이 본 적 없는 미스터리한 빛이 일렁이고 있었다. 그 빛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초자연적인 신에 의해 만들어진 것 같다. 이상한 점은 그 빛이 일정한 지리로 깜박이며 그 주변의 공기까지 무겁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일부 주민들은 그 빛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들은 그 오물이 단순한 지하 소환이 아닌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이 담겨있는 장소라고 집단했다. 그곳에서 무언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날 밤 이상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오물에서 나온 빛은 점점 더 강해졌고 마치 그 빛이 무엇인가를 부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 빛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공포와 함께 그들을 이끌고 있었다. 주민들은 도망칠 수 없다는 생각에 빠져들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뿐이었다. 그 빛을 따라가고 그 존재와 맞서 싸워야만 했다. 그때 모든 일이 더욱 이상하게 돌아갔습니다. 한 주민은 어두운 밤에 촬영된 사진을 올리기 위해 일단 촬영을 시도했으나 그 사진에 찍기 전에 나타난 이상한 아저씨로 인해 모든 것이 멈춰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 아저씨는 50대 초반에서 60대 초반으로 보였고 그의 얼굴에는 반사된 선글라스가 불빛을 따라 반짝였습니다. 마치 그를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묘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 아저씨는 밭 근처에서 나타나다니 다짜고짜 이 자식들 뭐 하는 거야 라며 말에 걸어왔습니다. 수의 주민은 그에게 어떤 사람을 찾고 있다고 전했으나 아저씨는 이런 곳에 사람이 올 리 없으니까 돌아가라 며 불쾌하게 말하고는 사진 촬영을 단념하라고 했다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사진은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로 올려진 것은 주민들이 그곳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터널 사진이었고 두 번째로는 오물처럼 보이는 또 다른 장소의 사진이었습니다.
일은 두 곳에서 숨어 있었던 것으로 보였으며, 세 번째로 올라온 사진은 이상한 정산타지의 질을 나타내는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앞으로 30분 거리 나는 들이 그 사진의 설명과 함께 올라왔고, 사람들은 점차 그 상황이 더욱 위험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진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동안 실내 주민들 중 한 명이 갑자기 엄청 답nek 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 사진을 찍은 주민은 그곳에서 실제로 사진을 찍었을 때 그 지역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경고하며 말했다. 밤에는 손전등 없이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이야. 저우는 절벽이고 한 발짝만 잘못 내디디면 죽을 수도 있어. 그의 말은 점점 더 그 장소의 위험성을 부각시키며 사진들이 점점 더 섬뜩해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물 닿은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그 사진에는 밧줄이 쳐져 있는 버려진 듯한 건물이 등장했습니다. 그곳의 분위기는 점점 더 불길해져만 갔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올 사진은 주민들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곳도 아닌 곳에 마치 허수아비처럼 나무의 셔츠를 입힌 모습이었습니다. 나무에 걸린 셔츠가 그늘 속에서 깜빡이며 흔들리는 모습은 그곳에서 느껴지는 기이한 공포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이 사진을 본 주민들은 그 어떤 것도 아닌 허수아비가 저곳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올라온 사진은 더욱 더 끔찍한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의 글씨는 거의 지워진 상태였지만 분명히 대나무 밭에 들어가는 자, 땡땡 반주한다 라고 적혀 있었고 땡땡이 적혀 있는 글씨는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지워진 글씨는 주민들의 불안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그들은 그 글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땡땡 부분에 적힌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면서도 두려워했습니다. 이 사진을 본 순례 주민들은 더욱더 깊은 공포에 휩싸였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대체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에 대한 의문만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연속적으로 올라온 선택한 사진들에 의해 슬레이 채팅방은 기면과 혼란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불안해진 주민들은 숨을 죽이면서 서로를 살피기 시작했고 점점 더 공포의 분위기가 이곳을 휩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한 주민이 사진을 올리며 오해라며 내가 찍은 사진이야 라고 외쳤습니다. 그 사진에는 발가불룩한 아저씨의 모습이 담겨 있었고 이 사진을 본 순례 주민들은 한동안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아저씨 자덕 보이잖아. 배 좀 집어. 나는 농담이 이어졌고 분위기는 다시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진의 지이한 분위기 속에서 여전히 기묘한 느낌이 남아 있었고 주민들은 그 일이 다시 일어날까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례 주민은 중간 개구리복을 입을 사람과 스쳐 지나갔답니다. 그 일에 대해 조금씩 더 많은 정보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라 말을 끝내기도 전에 갑자기 한 명이 다시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들이 들어가려고 했던 터널의 입구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구 주변에는 어둠 속에서 미세하게 빛나는 두 눈이 보였고 그것은 사람의 눈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빛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에 모든 주민들은 그 자리에서 일제히 긴장을 풀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그날의 밤은 점점 더 깊어갔습니다. 주민들 중 일부는 이미 다른 사람들의 흔적을 뒤쫓기 시작했고 다른 이들은 그들이 봤던 이상한 빛을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무엇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사고나 우연이 아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이끌리고 있었고 그들의 운명은 이미 그 손에 달려있는 것이었음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순례 주민이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그의 일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이었죠. 모두가 알다시피 개구리 복장은 전형적인 군복으로
녹색과 발색을 지만으로 만든 군복으로 매우 유명한 디자인이었습니다. 그 지적을 받은 수색에서 돌아온 슬레 주민은 분명히 그 군복은 내가 입었던 것이라며 게시판을 거슬러 올라나 이래 복장을 확인했음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다시 그게 나였네 라며 수색대에 함께 있던 또 다른 주민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일이 아니라는 거냐? 라는 질문을 받자 난 이 아니라 라고 응답했습니다. 수색대 주민은 다시 말을 이어가며 나는 내가 나설 수 있다면 다시 수색을 진행할 예정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그동안의 보고를 마쳤습니다. 수색대의 보고가 끝난 뒤 슬레 주민들의 관심은 대나무밭에 들어가는 자, 뺑뺑 반주한다 라고 적혀있던 글씨가 사라진 부분에 무엇이 들어갔을지에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지워진 부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을 내기 시작했죠. 그곳에 뭐가 적혀 있을까? 왜 지워졌을까? 라는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슬레 주민이 공로자인 수색대 주민에게 신랄한 말을 던졌습니다. 다치고 1번 더 받다 오다, 쓰레기 새끼, 라고 비난하며 논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슬레 채팅방은 이내 싸움판이 되어 버렸습니다. 미친놈들은 참 어디에나 있나봐. 라는 기아냥거리는 말이 오갔습니다. 주민들 간의 불편한 기운이 흐르면서 긴장이 더 고조되었습니다. 이 논쟁 속에서 수색에서 돌아온 슬레 주민은 사실 20대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내 나이는 20대야. 아무리 봐도 내가 미성년자 같은 느낌이 든다. 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사진에 찍힌 수색대 주민은 동년 40대처럼 보였고 이 의견이 올라오자 슬레 주민들은 의견을 나누며 또 다른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중 한 주민은 난 짐정일이 중 않았어 라고 말하며 농담처럼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말이 퍼져나가면서 그 수색대 주민은 정일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정일은 그 주민을 부르는 별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정일 이 수색에서 돌아온 지 일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슬레 안에서는 여전히 찜찜한 기운이 남아 있었고 누구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 주민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전 장이 대원이고 야간 투시 장비도 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남기며 나타난 사람은 바로 제2 수색대의 증언자였습니다. 이 주민은 자신이 전직 군인이고 실제로 뛰어난 능력을 갖춘 인물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이미 한 차례의 수색에서 매우 힘든 상황을 겪었으나 그래도 다시 수색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죠. 그러나 정일은 그저 수색에 참여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가겠다고 자전거를 타보라도 가겠다. 여 자전거로 갈 계획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인 그는 너는 집에 있어라. 여 제지당했습니다. 너는 너무 어리다. 지금은 집에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정일은 억울해하며 전직 군인의 장비를 댔고 큰 불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주민들은 정일, 그만 좀 해라. 밭은 어른이 되지 않았니라. 나는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정일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비난에 받았고 그로 인해 슬레 안에서는 또 다른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한편 37세의 또 다른 주민은 정일이 너무 성급하게 수색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는 점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는 너무 무리하지 마라. 수색은 그런 일이 아니다. 심지어 우리가 겪은 것처럼 위험할 수 있다. 정일, 넌 지금 상태로는 그냥 집에 있어야 한다. 고 충고했습니다. 하지만 정일은 그 말을 들으며 실망감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더욱 더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나는 절대로 집에 있을 수 없다. 내가 이 상황에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리하여
점일은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며 수색에 참여하려는 열망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갑자기 슬레에서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슬레 주민이 나는 이미 그런 상황을 겪었어.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더 위험하다. 하지만 이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으며 다시 수색에 나서야 한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주민들 중 일부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결국 한 명의 용감한 주민이 수색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기온은 5도까지 떨어졌고 미묘한 이열을 느낀 주민들은 수색을 단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 11시 12분 한 전직 군인이 홀로 출발을 결심합니다. 그는 실황으로 보고하지 않겠다. 대신 돌아와서 사진과 동영상으로 차례차례 보고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출발을 하였고 슬레 주민들은 그동안 불안함과 지루함을 견디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이 짚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들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긴장된 채로 수색대의 귀환을 기다리니라 게시판을 통해 대화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 37분,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던 전직 군인이 귀환하였습니다. 그가 돌아오자마자 기다리던 슬레 주민들은 보고를 듣기 위해 몰려들었고 그들 중 일부는 지루함을 참지 못하고 소란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직 군인은 사진과 동영상을 확인하고 30분만 줘라. 사진부터 먼저 올리겠다.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중 일부 주민들은 30분도 참지 못하고 재촉을 시작했습니다. 빨리 올리다. 왜 이렇게 늦어? 라며 선두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전직 군인은 그런 주민들의 재촉에 결국 동영상은 나중에 올리고 우선 사진만 먼저 올리기로 결정합니다. 사진 첫 번째는 이온 바이라 입구의 모습이었고 두 번째 사진은 이온 바이라 정상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이 올라오자 주민들 사이에서는 일제히 떨리는 목소리가 퍼졌습니다. 분위기가 급격히 긴장감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슬레 주민이 사진 속에서 뭔가 이상한 물체가 찍혔다는 발언을 하자 즉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거 뭐야? 저게 뭐지? 주민들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모두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분명히 사람의 얼굴과 비슷한 형체였습니다. 그 형체는 흐릿하게 찍혔지만 분명히 사람처럼 보였고 이는 주민들 사이에서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다른 슬레 주민들도 이 모습을 보고 깨달은 듯 곧바로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정말 사람 얼굴 아닙니다. 저건 뭘까? 저기 있는 건. 댓글은 끊임없이 올라왔고 게시판은 갑자기 혼잡해졌습니다. 분위기는 급격히 공포로 물들었고 그 후 한 슬레 주민이 이 사진을 잘 분석할 수 있도록 표시를 붙일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진에는 얼굴들이 몇 개가 더 찍혀 있었고 그 얼굴들은 사진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사실은 슬에 아는 기면과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공포에 견디지 못한 일부 주민들은 서로 같이 자자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전직 군인은 이온 바이라 사진 전부 올리는 게 좋을까? 라며 물었습니다. 수많은 주민들이 빨리 라고 답하며 사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몇몇 주민들은 사진 속에 찍힌 내용이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 실제로 위협적인 무엇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진을 계속해서 재확인하며 더욱 검에 찔려갔고 그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올린 전직 군인은 다음 사진을 올릴 차례다라며 한참을 기다린 후에 또 다른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전과는 달리 차 안에서 찍은 자전거 사진이었습니다. 그 자전거는 공포감을 자아낼 만한 분위기를 느끼게 했습니다. 자전거의 앞바퀴가 바닥에서 떨어져 있는 듯한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주민이 이를 발견하고 저 자전거 압박지라 떠있다. 며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자 실내 안의 분위기는 잠시 누그러졌습니다. 이건 그냥 자전거일 뿐이다. 괜찮아. 나는 안도감이 잠시 흐르냐. 몇몇 주민들은 이제 긴장이 풀린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전직 군인이 또 다른 사진을 올리며 상황은 다시 급변합니다. 이번에는 벤츠 안에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속에서는 신이한 그림자가 사람의 형상처럼 보였습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사람 안의 사람의 그림자처럼 부드럽고 다정한 모습이었지만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을 것이라고 전직 군인은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리어 퍼지자 수레 안은 또 다시 공포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건 뭔데, 대체? 여기 아무도 없다고 했는데 저 그림자는 뭐지? 사람들이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모든 주민들은 그 그림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고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그 후로도 전직 군인은 차례차례로 찍었던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에서는 고양이의 모습도 등장했습니다. 고양이는 그 사진 속에서 차분히 앉아 있었고 주민들은 그것을 보고 잠시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그래도 괜찮은 사진이네 라고 안도하며 몇몇 주민들은 긴장을 풀었지만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공포가 계속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게시판은 수많은 글로 채워졌고 이제는 한 게시판에 1000개가 넘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게시판은 더 이상 단순한 대화의 장소가 아니었고 공포와 혼란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직 군인의 상태가 점점 이상해지자 수레 주민들은 그에게 다시 한번 촬영할 사진과 동영상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가 촬영한 마지막 사진에는 너무나도 기이한 것들이 찍혀 있었고 그들 중 일부는 이 세상 것이 아니라고 생각될 정도로 이질적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는 고양이, 사람의 얼굴, 심지어는 미쳐볼 수 없었던 그림자들이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그림자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들의 두려움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 한 주민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사진일 뿐인데 왜 이런 것들이 찍혔지? 전직 군인은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피로와 혼란 속에서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그의 상태를 지켜본 주민들은 그가 점점 더 말라가고 기운이 없어 보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그의 얼굴이 점점 더 천백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의 눈에서 어떤 기이한 빛이 번쩍이며 그를 따라다니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한 주민이 말했다. 전직 군인에게 뭐가 일어난 거지? 그들이 알아본 바로는 전직 군인이 사진을 찍을 당시 그가 겪었던 감정은 매우 강렬한 공포와 혼란이었고 그 감정이 사진에 고스란히 녹아들었다는 이론이 제기되었습니다. 사진 속에 담긴 그림자들이 실제로 그가 느꼈던 감정의 부산물일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조차 그 그림자들이 너무나도 실제처럼 보였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그것이 단순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전직 군인은 점점 더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찍은 사진들을 다시 확인하려 했지만 그 순간마다 불안한 기운이 그의 몸을 감쌌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갑자기 몸을 움찔하며 너희도 봐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진들에 내가 느꼈던 감정들이 다 담겨 있어. 그리고 그것들은 점점 더 나를 괴롭히고 있어. 그의 말에 주민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이 사진들에 담긴 것이 뭐라고 생각해? 그게 단순히 그림자라고만 할 수 있을까? 전직 군인은 고개를 끄덕였고 잠시 후 그가 보여준 마지막 사진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질 속에는 다리를 잃은 채 굉장히 매국된 사람의 형상이 나타나 있었고 그 모습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괴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사진이 찍힌 장소가 바로 그가 마지막으로 방문한 장소, 즉 다이라 산의 정상 근처였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어야 했고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한 주민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우리가 아는 세계의 덕지를 넘어서고 있어. 근소, 스레아는 혼란의 식사였고 주민들은 다짤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들을 정리하며 전직 군인이 마지막으로 촬영한 사진에 대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 사진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으려 했고 그중 일부는 전혀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진 속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한 곳을 응시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지만 그들의 얼굴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들의 얼굴에는 검은 그림자만이 가득했고 그 그림자들은 마치 그들의 얼굴을 가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건 분명히 뭔가 이상해, 한 주민이 말했다. 이건 그냥 그림자가 아니다. 무엇인가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 그 순간 전직 군인은 다시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다. 나는 그것들을 봤고 그것들은 내가 계속해서 쫓고 있던 것들이었어. 그 사진에 나오는 그림자들, 그들은 나를 쫓고 있어. 스레 주민들은 그가 말한 내용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고 그들의 두려움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전직 군인이 마지막으로 말한 그들은 나를 쫓고 있다는 말은 그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가 단순히 피로에 지친 군인이 아니다. 더 깊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자신들의 진단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 한 주민이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알아내야 할 것은 이 그림자들의 전체라. 이 그림자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것들이 전직 군인을 쫓고 있는지 알아내야 해. 전직 군인은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한 얼굴로 잠시 멈추고는 스레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내 동영상에서 말했던 게 기억나지? 위험하다고, 무언가 이상하다고 말했던가. 몇몇 주민들은 그 말을 기억하지 못했고 또 몇몇은 그때의 긴장감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에 이어 전직 군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때 나는 하이킹 코스에서 계속해서 발소리를 들었어. 처음에는 단순히 커플이 걸어가는 소리인 줄 알았지. 그런데 그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나도 모르게 카메라를 돌려서 그 방향을 찍고 있었던 거야. 그 소리가 점점 더 다가오는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살펴봤어. 근데 내가 본 건 아무도 없었어. 다만 계속해서 들리는 발소리만 있었지. 전직 군인은 잠시 침묵한 후 무언가를 떠올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발소리가 들린 건 내가 촬영했던 그 순간들이었고 그때 그 발소리만이 유일하게 나를 계속 따라왔어. 그런데 내 눈앞에는 아무것도 없었지. 그에 반해 수레 주민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다시 한번 그 동영상을 떠올리며 생각했습니다. 전직 군인은 계속해서 자신이 촬영한 동영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내가 동영상을 찍은 이유는 그 발소리가 너무도 이상했기 때문이었어. 발소리는 계속해서 나를 따라왔고 나는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궁금해서 계속 카메라를 돌렸지. 그런데 그 소리가 멈추고 나서는 내가 카메라를 끄고 안녕하세요라고 말을 걸었을 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어. 전직 군인의 말에 스레 주민들은 일제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 이상한 사건에 대한 의문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 발소리는 누구였던 걸까? 한 주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도 그걸 알아내려고 했지만 그 누소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그 발소리가 들린 후 나는 계속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다른 곳을 살펴봤지. 그런데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어. 전날 이 산에서 전직 군인은 말을 맞추며 다시 한번 동영상을 확인하더니 수레 주민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도 이 동영상을 보고 그 발소리가 이상하게 들리지 않니라? 몇몇 주민들은 여전히 그 발소리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 중 일부는 이미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전직 군인의 이야기 속에서 점점 더 끔찍한 무언가가 나타날 것 같은 기운이 감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지. 한 주민이 말했다. 이게 다 끝난 게 아니고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전직 군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게 끝난 것이 아니다. 그 발소리 뒤에는 더 큰 뭔가가 있었어. 그리고 그 발소리는 계속해서 나를 따라왔어. 그의 말에 주민들은 더 깊은 공포에 빠져들었고 그들은 이제 전직 군인이 겪었던 일이 단순한 우연이나 착각이 아니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이 점점 더 미스터리하게 얽혀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비밀을 파헤쳐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발소리의 정체를 밝혀내는 거라. 그 발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그리고 그 발소리가 어떤 존재에서 기록된 것인지를 알아내라. 한 주민이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그 후, 수레 주민들은 전직 군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다시 한번 면밀히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동영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발소리의 패턴을 분석하며 그 소리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그렇게 자주 들리는지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동영상 속에서 그 발소리는 계속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들렸고 그 소리가 커지기도 작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발소리는 일정하게 전직 군인의 주변을 맴돌고 있었고 그는 그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발소리가 멈췄을 때 전직 군인은 그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봤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스레 주민들에게 전하자 그들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더 이상 단순한 발소리 이상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 소리 뒤에 숨겨져 있는 미스터리한 존재는 무엇일까? 이제 우리는 그 발소리가 무엇인지 알아내야 하니 그 발소리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발소리가 발생하는 이유와 그 발소리를 쫓아오는 존재를 알아내야 한 주민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직 군인은 길을 따라 걷고 있었다. 그가 선택한 길은 모래 시간 동안 미쳐져 있던 숲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길이었다. 이 길은 한때 군사 훈련을 위해 자주 이용되었던 곳으로 그의 길은 익숙한 장소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후 이곳은 점점 버려져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게 되었다. 이제 이 길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그는 군인 시절의 기억을 되새기고 싶었고 그 길에서 예전의 자신을 다시 찾고 싶었다. 하지만 그날 밤의 공기는 이상하게 차가웠고 안개는 점점 짙어졌다. 전직 군인은 낡은 야간 투시경을 챙겨 이 길을 따라 걷기로 결심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운 듯 보였지만 그의 마음은 점차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그 길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마치 누군가 그의 길을 쫓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몇 번이고 길을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분은 계속해서 그를 따라왔다. 그는 잠시 멈춰 서서 숨을 고르고 다시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의 손에는 야간 투시경과 카메라가 들려 있었다. 카메라는 그가 찍을 영상을 기록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그는 촬영을 시작했다. 첫 번째로 찍은 장면은 그가 지나친 풀숲이었다.
그곳은 너무 어두워 아무것도 잘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야간 투시경을 통해 그는 그곳에서 무언가를 보았다. 그것은 바로 발자국이었다. 발자국은 분명히 한 사람의 것이었지만 그 발자국은 이상하게도 풀숲을 지나가고 있었다. 전직 군인은 방황한 채로 카메라를 계속해서 들고 그 발자국을 쫓았다. 그날 찍은 동영상에는 분명히 발자국이 계속해서 보였다. 발자국은 그날 지나간 길을 따라 서서히 이동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계속해서 촬영을 이어갔고 점점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날 갈수록 이상한 기운은 더 강해졌다. 그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분명히 누군가 그를 따라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고 다시 한번 주변을 살폈다. 그때 그는 무언가를 봤다. 그것은 바로 눈앞에 있는 나무 그늘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야. 그 그림자는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그 모습은 그의 눈에 분명히 보이지 않았다. 그는 다시 카메라를 들고 그 그림자를 찍으려고 했지만 그 순간 그 그림자는 사라졌다. 그는 그 그림자를 놓친 것을 후회하며 다시 그 길을 따라 걸어갔다. 그날 걸을수록 발자국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마치 그 발자국이 그리 바로 앞에서 걷고 있는 듯한 소리였다. 그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하게 들렸다. 그러나 그는 그 발자국의 주인을 볼 수 없었다. 그 소리는 여전히 그리 뒤에 들리지만 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가 느낀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 발자국 소리가 그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의 것임을 깨달았다. 그가 더 깊숙이 들어갈수록 안개는 점점 짙어졌고 그곳에서 느껴지는 기운은 더욱 무거워졌다. 그는 그 발자국을 쫓으며 자신이 이미 알고 있던 길을 잊어버렸다. 길을 벗어나 그는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그의 카메라 화면에 한 가지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바로 그 카메라 화면 속에 나타난 이상한 형체였다. 그 형체는 그의 바로 앞에 서 있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그 형체는 분명히 사람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의 모습도 동물의 모습도 아니었다. 그것은 무엇인가 불확실한 그 어떤 생명체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전직 군인은 그 형체를 찍으려고 했지만 그 형체는 다시 사라졌다. 그는 그 형체를 쫓기 위해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는 그 형체를 찾기 위해 숲속을 헤매었지만 그 형체는 계속해서 사라지기만 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 형체를 추적하는 것이 아니다. 그 형체에 의해 쫓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때 그는 또 다른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이번에는 그의 앞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다. 그의 귀에서 나는 소리였다.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전직 군인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더 이상 길을 돌아보지 않으려 했다. 그 발자국 소리는 이제 그의 바로 뒤에서 들리고 있었다. 그는 그 발자국이 자신을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를 걸을수록 그 발자국 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그는 속도를 내어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발자국 소리는 여전히 그의 길을 쫓아왔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이 길을 계속 걸을 수 없다고 느꼈다. 그때 그는 문득 길을 돌아봤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본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뒤에는 바로 그 발자국을 따라온 존재가 있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의 형태를 한, 그러나 사람과는 다른 이상한 존재였다. 그 존재는 그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고 그 순간 전직 군인은 목소리를 잃었다. 그는 그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확실했다. 전직 군인은 이제 더 이상 이 길을 걸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급하게 도망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존재는 여전히 그를 쫓아왔다. 전직 군인은 달리고 또 달렸다. 그러나 그 존재는 그를 따라오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마침내 그 길을 벗어나 후나코시 공원으로 도달했다. 공원은 여전히 조용했고 아무도 그의 길을 쫓아오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그가 돌아본 순간 그는 그 존재가 여전히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카메라는 아직도 손에 쥐어져 있었다. 그는 그 카메라를 다시 들고 자신이 찍은 동영상을 확인했다. 그 순간 그는 다시 한번 그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 소리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발자국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그 존재의 발자국이었다.